전파를 타고 마음과 마음이 닿는 곳. 마음 전파사. 네, 오늘 사연 만나볼 건데 오늘 사연군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거든요. 우리 태안군이 잠시 고등학생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요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전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전 일주일쯤 전에 제 소중한 가족 쪼꼬를 강아지 별로 떠나보냈어요. 저와 어릴 때부터 늘 함께했던 정말 소중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는데 그런 쪼꼬가 병에 걸려서 제 곁을 떠나니까 너무 슬퍼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요즘에도 매일매일 쪼꼬 생각하면서 울기만 하고 학교에서도 우회하니까 엄마 아빠는 쪼꼬도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 걸 보고 싶지 않을 거라고 이제 그만 빨리 털어버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잖아요. 전 진짜 쪼꼬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요. 그리고 쪼꼬한테 너무 미안해요. 산책도 많이 못 시켜준 것 같고 맛있는 것도 별로 못 먹여준 것 같고 진작 더 잘할 걸. 보내고 나서야 후회하는 제가 너무 못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슬픔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벗어날 수는 없는 걸까요? 네, 익명의 분이 쪼꼬를 보낸 가슴 아픈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 이거 사연 읽다 보니까 저도 조금 울컥하네요. 요즘은 반려동물 진짜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인구 1000만 세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사실 저는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되게 키워보고 싶었는데 늘 부모님이 안 좋아하셔서 끝까지 책임져 줘야 하는 거다 하면서 안 해주셨는데 아, 만약에 진짜 늘 함께 했던 반려동물을 보내게 되면은 그 슬픔을 진짜 가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선생님들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한 2, 3년쯤 전에 이제 제가 15년 동안 같이 살았던 강아지가 있었어요. 여름이라고 하는데 그 강아지를 이제 병에 걸려서 나이가 많아서 떠나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병원에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현상 유지만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애가 진짜 너무 아프고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그래서 그때는 안락사를 할지 말지까지 좀 결정을 해야 됐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진짜 너무 힘들고 많이 괴로워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이 장례식 치러줄 때도 진짜 눈이 아플 정도로 울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익명님이 지금 좀 어떤 마음이실지 조금 알 것 같거든요. 저도 여름이 보내고 나서 진짜 너무 그립고 내가 너무 못해준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하고 후회가 되고 그랬었기 때문에 저는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익명님의 그 슬프고 미안하고 후회되는 마음 등 그 모든 감정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소중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분노나 슬픔처럼 강도가 높은 감정과 마주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회피하려고 하시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걸 나약해 보인다고 생각해서 억누르고 느끼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감정은 우리한테 정말 꼭 필요한 거거든요. 감정이 전혀 없다면 우린 자신을 보호하기도 어려울 거고 나에 대해 알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익명님은 지금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했잖아요. 그 애통함과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슬픔을 느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네. 참 아이러니한 게 이제 감정은 외면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욱더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슬픔을 최대한 마음껏 느끼고 충분히 주변에서 공감받고 위로받아야만 비로소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울고 아파하는 과정들이 우리 익명님이 쪼꼬랑 건강하게 이별할 수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 같이 계셨다면 진짜 꼭 안아드리고 싶어요. 내가 괜찮아질 때까지 더 슬퍼해도 괜찮다고 좀 말씀해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우리 감정이요. 진짜 바다 끝까지 내려갔다고 생각이 들 때, 나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자꾸 내 스스로 물음표를 자꾸 찍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 이런 거 잠시 좀 생각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조금은 그 슬픈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또 그렇게 보내주는 생각하는 과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름이를 또 잘 보내주는 방법이었을 거고 또 쪼꼬를 잘 보내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임명자분들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혹시 반려동물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는 없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저희 집이 제가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쭉 그 여러 대가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당도 있고 그런 집이었는데 강아지들도 많이 키우고 닭도 키우고 뭐 우와. 여러 가지 많이 키웠었어요. 그래서 진짜 시골 라이프. 그러니까 서울이긴 했는데 거의 뭐 시골 같은 느낌이었어요. 닭장에서 매일 계란 꺼내다가 갖다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수많은 이별을 경험을 했었죠. 이제 제가 그때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께서 이제 제가 상처받을까봐 이렇게 좀 거짓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데려왔던 데로 갔다 그랬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알고 보니까 죽은 거였고 뭐 거기서 다시 데려다 키우기로 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죽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어쨌든 헤어졌으니까 슬퍼하고 있다가 나중에 죽었다는 걸 알고 좀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좀 철들고 나서 키운 적은 없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저희 사촌 동생네 강아지가 있는데 2003년생이에요. 그러면 지금 18살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수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는데 아직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이렇게 기력은 쇠해졌는데 아직까지 뭐 건강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강아지를 못 보러 가고 있는데 이제 계속 그게 좀 조마조마한 게 있어요. 이제 이러다가 인사도 못 하고 헤어지면 어쩌나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면 많이 슬프겠죠. 근데 사실 강아지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반려잖아요. 함께 사는 건데 사람이나 강아지나 그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로 가는 과정이 느껴질 때 내가 체감이 될 때 그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정말 네.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때가 왔나? 그렇게 느껴지면은 그 사연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못한 것만 자꾸 생각나고 아유, 우리 사연자분, 우리 상담사 선생님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사연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볼까 봐요. 나와 함께한 시간이 많은 대상과의 헤어짐은 사실 남녀노소 정말 사람을 떠나서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소중한 대상의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많은 시간을 함께한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우리 태양군은 혹시 반려동물과 같이 소중한 대상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을까요? 소리가 초등학교, 초등학교 말씀하세요. 1학년 때 응. 그 친할머니랑 외할머니가 그 두 분 다 돌아가셨어가지고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속상하고 음. 슬프고 그냥 음. 엄마가 계속 우니까 좀 위로해줘야겠다. 할머니랑 되게 친했구나. 처음 겪을 수 있는 그런 감정적으로 참 힘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태안군처럼 아까 이제 주변에서 위로도 많이 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께서도 적절하게 도와주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같은 경험, 이제 저처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그런 주변 사람들한테는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아무래도 겪어보아서 잘 알기 때문에 공감도 더 잘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사람에 비해서 우리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은 아직도 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과 같은 그런 이제 할머니, 우리 태안군처럼 할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우리 일정 기간 동안 막 장례식도 치르고 막 주변에서도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좀 애도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다들 당연하게 위로하고 같이 슬퍼해주고
하지만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는 약간 분위기가 좀 되도록 조용히 애도하게끔 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을 때도 있고 이제 직장 일이나 뭐 학교 생활을 할 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평소처럼 일하기를 잘하기를 기대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 뭐 슬플 수 있지. 근데 정도가 좀 지나치지 않아? 사람도 아니고 고작 개 한 마리잖아. 또 하나 키우면 되지. 그러니까 혹시 우리 부모님께서 듣고 계시다면 나는 우리 아이한테 이런 메시지를 혹시 주진 않았을까 한 번쯤은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소중한 대상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신성하면서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소중한 대상을 잃은 당사자에게 치유의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픔을 극복하려면 아픔을 통과할 수밖에 없기도 하죠.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낯설 수밖에 없는 이 애도 작업은 그 청소년 당사자와 부모님 모두에게 많은 인내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신영 선생님께서 이제 아까 부모님께서 지향하셔야 할 메시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부모님 마음 다 같죠. 우리 아이가 고통받는 게 싫으니까 아픔을 통과하더라도 좀 지름길로 가줬으면 하고 그 아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하고 싶고 이런 부모님의 마음은 잘 알지만 사실 이러한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애도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극복되지 않은 경험은 오랜 시간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충분한 시간의 애도 작업을 거치면 천천히 그 아픔에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부모님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태안 군이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할머님밖에 안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되게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님을 올해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 영정사진 들고 마지막 길 함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했는데 정말 진짜 잘 보내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많이 울기도 하고 힘들었죠. 그래서 지금 집에 가면 할머니 방이 빈 방으로 아직도 있는데 화장실을 지나갈 때마다 방을 지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볼 때마다 그게 그렇게 안 괜찮아지더라고요. 올해 워낙 잘 지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태양군 마음고생 많았겠다 싶기도 하고 저도 또 할머니 생각 많이 나고 그러네요. 우리 태양군 혹시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반려동물을 안 키워봤어요. 아, 그래요? 사실 저도 그렇긴 한데 그러면 우리 태양군은 만약에 경험하게 된다면 어떻게 좀 그 슬픔을 이겨내실 건가요? 반려동물이라고 같이 찍었던 사진들 보면서 마음 위로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진도 좀 같이 보고 그리고 충분히 곱씹는 거죠. 그때 그 강아지 쪼꼬랑 여름이랑 내가 이런 것도 했었다 저런 것도 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방신정 선생님의 경험담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앞으로 하려고 했던 얘기를 우리 태연이가 얘기를 해줬는데 저도 이제 여름이 보내고 나름대로 가족들이랑 같이 좀 애도 작업을 했었어요. 제 경험상 그리고 아까 태양분도 얘기해줬듯이 반려동물이랑 함께 뭐 같이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추억에 대해서 가족끼리 충분히 이야기 나누는 것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는 우리 자녀가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공감과 배려를 하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끼리 약소하게라도 저는 장례식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문 업체에 맡기지 않더라도 뭐 종교가 있다면 가족끼리 뭐 추모 예배, 뭐 제사 이런 걸 드려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중요한 거는 장례식이라는 그 의식 자체가 중요한 건데 그렇게 반려동물을 같이 우리가 키운 그 추억을 공유하는 걸 가족들이 다 같이 함께 한다는 거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식들을 거침으로써 나도 이제 차근차근 진짜
쪼꼬가 떠났구나라는 걸 마음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비용이 좀 부담되실 수는 있는데 만약 여유가 좀 되신다면 저는 메모리얼 스톤이란 게 있어요. 이 강아지들 사람이 이제 죽으면 그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하듯이 강아지도 그 유골을 가지고 이렇게 조약돌처럼 이렇게 굳혀서 만들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집 그 TV 장식장 앞에다 놔뒀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이제 뭐 볼 때마다 우리 여름이랑 그런 추억을 좀 되새길 수도 있고 계속 뭔가 함께 계속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품 정리를 하는 타이밍도 이왕이면 모든 가족들의 의견을 좀 수용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께서는 우리 애가 빨리 슬픔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 눈에 띄지 않도록 강아지가 뭐 쓰던 뭐 방석 뭐 사료 막 이런 것들을 싹 버려버리겠다. 이렇게 우리 아이가 이걸 보면 슬퍼할 테니까. 근데 아이는 아직 강아지를 추억할 물건이 필요한데 다 버렸다. 그래서 속상해하고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이외에도 뭐 돈이 좀 덜 들어가는 애도 방법이 혹시 있을까? 우리 태양군이 아이디어가 있다면 좀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태양군 한번 잠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그 주변에 들은 바로는 요즘은 나무를 심는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 좋죠. 사람의 이름을 새긴 나무를 하기도 하고 사실 애도 방법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게 장례를 해봤지만 장례도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과정이. 그리고 되게 업체가 막 걸쳐져서 하다 보니까 되게 그 과정에서 조금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들도 많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우리 태양군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나무 말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딱 집에 가장 잘 보는 곳이나 잘 보이는 곳에 그 가족들하고 반려동물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 놔두기. 맞아요. 굳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같이 찍었던 사진 액자에 짠하고 놓고 그거 볼 때마다 추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맞아. 태양군이 좋은 이야기 해줬고,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너 이제 반려동물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돈 안 들게 그래도 작업을 할 수 있는 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집으로 데려왔는지, 나에게 어떤 힘이 되었는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평소에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반려동물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비밀 보장 필요한 거 알고 계시겠죠? 네. 그 청소년 자녀가 아픔을 극복하고 좁은 때만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조금 더 특별하고 지속적으로 추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와 사진을 담을 일대기를 책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 특별하게 막 엄청 좋은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뭐 16절째 되는 노트 다들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조그만 앨범을 하나 사셔서 아이와 함께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추억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그 반려동물의 사진이나 장난감 또는 털을 보관하셔서 좀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추억 상자를 땅 속에다가 묻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절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태양군도 그렇고 이제 복디님도 그렇고 이제 할머니 보내드리는 거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할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생각해 보면 저만의 추억 상자를 하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랑 같이 그때는 이제 필름 카메라가 유행이었을 때니까 한 사진 한 10장을 계속 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3, 4년 동안은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좀 기억에 남는 애도 작업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좀 컸다고 사진도 잘 안 찍었거든요. 그리고 또 사진 찍으려고 하면은 안 좋아하셔요. 사실 막 화장 안 하시고 하니까 예쁘게 안 했는데 뭘 찍어 하면서 늘 안 좋아하셨는데 그 말씀 들으니까 저도 좀 아쉬움이 남네요. 사진이라도 남길 걸.